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이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는 대륙권이 아니라 성층권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성층권에서 발생하는 도련승원, 즉 SSW인데요. 그럼 과연 이게 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은 그 전에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얘가 바로 A 플러스 B 나누기 2 해가지고 평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평균인데요. 즉 이거는 산술평균, 이거는 기하평균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 중에서 A랑 B가 있다고 할 때 만일 A하고 B의 값이 다르다면은 기하평균보다 산술평균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등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4라고 하면은 2분의 3 더하기 4는 3.5가 되겠지만 루트 12는 3.46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3.5가 조금 더 큰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A하고 B가 같은 경우, 즉 3하고 3이면은 당연히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루트 AB는 같아야 한다는 점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법칙입니다. 대개과학에서 이걸 쓰는 경우는 바로 로그 P, 즉 대개선도에서 로그 P의 값은 일반적으로 기하평균의 규칙을 갖고 있고, 그 반면에 고도, 즉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고도 Z라는 것은 산술평균이라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려면은 10폴딩 고도를 갖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등호원 대기에서는 로우는 로 서버 제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분의 g인데요. 이거는 곧 p는 p 서버 제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분의 g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로 서버 제로로 나눠서 ln을 씌우게 되면은 ln 로 서버 제로분의 로우는 곧 마이너스 h분의 z가 될 것인데요. 이거는 일단 하나로 둘 것이고, 이번에는 이 자리에다가 10을 넣겠습니다. 즉 이게 바로 10씩 감소한다는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로우는 로 서버 제로 10에다가 마이너스 h 프라임의 z라고 둘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 서버 제로로 나눈 다음에 ln을 씌우게 되면은 ln 로 서버 제로분의 로우는 마이너스 h 프라임분의 g ln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결국 g는 날아가게 되므로 마이너스 h분의 g는 곧 마이너스 h 프라임분의 g ln 10, 여기서 g가 날아가서 h 프라임은 곧 h ln 10인데요. 여기서 h라는 것은 그 스케일라이트로 규모 고도로 7km이기 때문에 상수를 두고 곱하기 2.3하게 되면은 약 16k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에서는 기압이 10배 감소할 때마다 고도가 16km씩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은 대략적으로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10헥토파스칼의 고도가 32km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0 더하기 32는 다시 루트 1000 곱하기 10인데요. 그 말은 루트만은 곧 100이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100헥토파스칼마다 16km라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까 봤던 산술평균이고 이거는 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사는 대기는 보통 기압이 10배 감소할 때마다 고도가 16km씩 증가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상이 1000헥토파스칼이면은 대륙 건계면은 100헥토파스칼은 보통 16km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로 남반구부터 북반구, 즉 남이 90도부터 북이 90도, 지구 전체의 경도를 평균해서 구한 동서평균된 연직 좌우면 통속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서풍이고 파란색은 즉 음수는 동풍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벡터파스칼이 바로 대륙 공계면인데요. 대륙권에서는 남반구와 북반구가 모두 서풍이라는 제트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면 성층권에서는 겨울철에 북반구에서는 강한 서풍이 불고 남반구, 즉 여름철 반구에서는 강한 동풍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보시면은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면은 저기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저기압은 우리가 아는 지상 저기압이 아니라 그냥 상층 일기도에서 즉 층호가 낮기 때문에 보이는 저기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기류가 붑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성층권은 여기 온도가 낮아서 저기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층의 바람이 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북반구 여름철에는 대륙권 아래서는 모두 서풍 계열의 제트가 불고 있지만 이때는 성층권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북쪽으로 즉 고위도로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훨씬 더 강한 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성층권에서는 오존이기 때문에 이 오존이라는 놈이 대기복사를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 고위도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성층권 고위도 지역에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동풍 계열의 바람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름철과 겨울철의 성층권의 바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개념은 파수, 즉 영어로
웨이브 넘버입니다. 파수 1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장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파장이 보이는 것이 바로 파수 1인데, 파수 2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가 두 개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수가 작을수록 파장이 훨씬 더 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층권 도련성원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층권은 100헥토파스칼부터 1헥토파스칼까지인데요. 10헥토파스칼은 우리가 흔히 대륙권에서는 500헥토파스칼이 중층이라는 것처럼 성층권에서는 10헥토파스칼이 중층 혹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10헥토파스칼 30km 부근에서 기온이 며칠 만에 갑자기 40도 이상 급상승할 때가 성층권 도련성이라는 정의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성층권 중층, 즉 10헥토파스칼이나 혹은 하층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높았던 기온의 구역이 점차 대륙권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만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는 성층권이 대륙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즉 여기는 지금 바로 로스비 임계 조건인데요. 유선, 유바가 양수라는 것은 서풍계를 말하는데, 행성파가 연직으로 전파되려면 반드시 서풍계열의 바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수가 매우 작은, 즉 K가 매우 작은 엄청나게 긴 장파만이 행성파가 연직으로 전파된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행성파가 연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파동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파장이 매우 길게 되면은 이전에 배웠던 로스비파 공식이랑 마찬가지로 베타거가 작용하면서 파장이 긴 파장은 서쪽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래 이렇게 불어야 하는 서풍이 점점 약해지면서 오히려 성층권으로 전파하는 파동의 증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약간 대먹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성층권 부근에 있는 직윤균형, 즉 북쪽에는 저기압이 있고 남쪽에 고기압이 있으면은 이렇게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하지만, 이러한 직윤균형이, 즉 전향력이 약해지면서 직윤균형이 약해지면서 공기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윤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기압 경도력, 즉 PGF는 그대로인데 FB, 즉 풍속이 약해지면 전향력도 약해지면서 저위도에 있는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저위도는 동서간의 길이가 매우 넓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동서간의 거리가 코사인비만큼 짧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게 바로 구면 접촉에서의 발산인데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코사인비만큼 동서간의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똑같은 양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고위도 지역에서는 수렴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위도 지역에서는 공기가 점차 쌓이게 되면서 하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강은 곧 단열 승온 혹은 단열 압축을 일으키면서 기온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층권 도련성원의 메커니즘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서간의 거리가 훨씬 더 짧은 고위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층권 도련성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변이형하고 불령이 있습니다. 일단 변이형이라는 것은 동서파서 1, 즉 행성파가 엄청나게 긴 게 전파될 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보통 90도 지역에 있어야 할 극성도리가 남쪽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고요. 불령은 동서파서 2,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이 위쪽으로 전파될 때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형은 이렇게 고저 같은 두 개의 극성도리하고 두 개의 고기압이 서로 같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층권 도련성원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이형은 2004년 1월 5일이었고요. 두 번째 불령은 2009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변형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기온이 아주 크게 올랐던 구역, 즉 북의 60도에서 70도, 그리고 동경 40에서 60도의 면적을 평균해서 얻은 시결인데요. 다시 아래는 시간에 대한 축이고 이거는 온도에 대한 축입니다. 잘 보시면은 1월 4일 혹은 1월 5일날 갑작스럽게 기온이 크게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무려 영하 65도에서 거의 마이너스 15도로 50도 가량 상승했습니다. 즉 며칠만 40도 이상의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이는 성층권 도련성원이 맞고, 다만 이거는 10헥토파스칼, 여기에 파란색은 조금 더 아래인 30헥토파스칼인데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기 밀도가 점점 크다 보니까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하부로 갈수록 기온의 상승률은 작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거는 발생하기 전, 즉 12월 22일하고 11월 27일의 모습인데요. 우선 발생하기 전을 보겠습니다. 일단 12월 22일에는 극성도리가 거의 북위 90도 부근에 위치를 잘하고 있었고 점점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이 되면은 여기까지 극성도리가 남하하였고 저위도에 있는 공기가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공기가 쌓임에 따라
코사인배만큼 더욱더 싸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다른 소원이 일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기온이 아주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초기에는 기온이 거의 마이너스 70도 이하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기온이 마이너스 25도 이상으로 아주 크게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복구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상승권 도련성을 발생한 1월 5일에다가 1월 22일에 기온을 뺀, 즉 그 차이입니다. 잘 보시면 이쪽에서는 2주 동안 거의 50도 이상의 기온이 크게 올랐음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상승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간 곳은 바렌츠해 부근으로 북위 60에서 70도, 또 동경 30에서 60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온을 찍어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X축은 시간, Y축은 고도입니다. 아까처럼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른 것을 찍어본 것인데요. 상승과 도련성은 1월 5일에 발생했는데, 잘 보시면 상층에서부터 점점 높은 기온의 구역이 아래쪽으로 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층에 발생한 도련수원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왜 이렇게 내려오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그럼 아마 몇 년 뒤에 이러한 이유가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와 같은 곳, X축은 그대로 시간, Y축은 고도인 동서풍속입니다. 빨간색이 서풍이고 파란색이 동풍인데요. 다시 우선 도련소원이 발생한 날짜 보시면은 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다가 점점 약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세게 불고 있던 극약제트가 밑에서 올라오는 행성파이에서 점점 풍기가 약해짐에 따라 공기가 조이돼서 몰려오면서 단열소원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동풍기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널, 즉 부소원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례는 바로 2009년 1월 4일인데요. 당시 보시면 어마무시한 기온 상승입니다. 지금 이거는 북극 70에서 90도, 서경 30에서 50도인데요. 기온이 마이너스 80도에서 갑자기 무려 영상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며칠 만에 기온이 거의 92도나 상승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온 상승입니다. 다만 32헥토파스칼, 즉 좀 더 하층에서는 기온 상승이 조금 더 더디고 또 약간 늦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발생하기 전 모습인데요. 초기에는 고위도의 저기압이 아주 잘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극성도리가 이렇게 점점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과 같이 고저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면서 두 개로 수용도리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형 선층권 도련수원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렇게 복구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잘 보시면은 기온이 가장 높이 올라간 곳은 무려 마이너스 30도 이상인데요. 특히 아까 이 구역은 조금 전 봤던 시계열과 같이 영상 10도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층권 도련소원이 발생한 날짜에다가 2주 전의 날짜를 빼게 되면은 거의 무려 90도가량의 엄청난 기온 상승이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92도나 올랐던 구역에 대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해당 구역의 시간 그리고 현재 기온 분포를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상층에서부터 점점 높은 온도의 공기가 점점 하층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점점 더 하층으로 전파되면서 1월 말 2월 초에는 거의 대륙 공기면까지 높은 기온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장소에 대한 바람장인데요. 서풍결이 강하게 불다가 점점 약해지는 시점에서부터 도련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메이저, 즉 주소원이라는 점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하층에서도 서풍계열의 바람이 없어지고 동풍계열이 불게 되면은 연직으로 전파하는 행성파가 없다 보니까 성층권 도련소원은 이렇게 이따금 금방 끝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층권 도련소원이랑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 대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0%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성층권의 높은 구역이 대륙권으로 남하게 되면은 대륙권에 있는 제트기류가 또 약해지고 출렁거리면서 우메 북극 진동 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륙권에서도 제트기류가 또 한 번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까지 남함에 따라 한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파라는 것은 매번 생기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생기고 어떨 때는 안 생긴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지금까지도 많은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즉 금년 1월 4일날 성층권에서 분리형의 SSW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2020년 12월 달에 제트기류 즉 대륙권에서 행성파가 아주 크게 요동치면서 연직으로 전파함에 따라 발생했는데요. 다만 12월 달에는 파수 2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당이 연직으로 전파되면서 분리형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풍계열이 약해지고 또한 중위도의 공기가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기가 쌓여
하강함에 따라 다른 소원이 발생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는 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2월 초 혹은 1월 말에 한파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신권 도는 소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